운명에 저항하면 끌고 가고 순응하면 업어간다. 저는 운이라는 것은 교만한 자한테는 절대 미소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운이 나쁜 사람들의 그런 목소리야, 혹시 이제 말투도 좀 특징이 있을까요? 네, 이제 저는 상담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이제 특징을 정리했는데 우선 네. 이 특징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냥 같이 있으면 더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분들의 이제 공통점 특징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말이 굉장히 하이톤이에요. 피곤하죠. 근데 거기다가 오래 들으면. 플러스 랩처럼 빨라요. 그러니까 뭐 따다다다다다다 따다다다다 따다다 이런 식이에요. 네. 근데 이분들의 또 공통점이 있어요. 웃음소리가 경박스럽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경박스럽다는 느낌을 주는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고 마치 따발총 소리에 따다다다 말을 한다는 건 뭐냐면 무의식적으로 내 에너지를 밀어 넣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하고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지치고 피곤해요. 한 2시간 이야기하면 뭐 머리 아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징은 말에 비속어가 좀 많이 섞인 분들이 있어요. 또 이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목소리가 커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커피숍에서 만나더라도 이 사람이 비속어로 너무 크게 말을 하다 보니까 마치 어떤 의도가 있는 거냐면 내가 알고 있는 비속어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려주고 싶다라는 정도의 의도를 갖고 있을 만큼 목소리가 커요. 근데 사람이 격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있죠.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비속어를 많이 쓰는 사람은 격이 좀 떨어져 보여요. 같이 있는 나도 격이 떨어져 보여요. 그래서 같이 있으면 불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사람이 자꾸 함께하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말을 질질 끌면서 우는 소리처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어저께 어땠냐면 기운 빠지죠. 징징 울듯이 같이 있으면 나를 좀 이렇게 늪으로 끌어당기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무의식적으로 피해의식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나를 좀 동정해줘라는 그런 의도가 있고 또는 의존적이에요. 그래서 계속 좀 기대고 싶어. 근데 나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자꾸 이렇게 의존적이고 동정을 원하는 사람하고는 또 같이 있지 않으려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말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밖으로 뱉어야 되는데 안에서 웅얼웅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저기서 사는데요. 이렇게 했는데요. 우선 이런 사람하고 있으면 한 30%는 못 알아듣어서 답답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무의식적인 건 또 뭐가 있냐면 내가 하고 있는 말에 자신감이나 확신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 말을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들과 이야기를 하면 뭐가 문제냐면 결론이 안 나요.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야. 답답하고 결론이 안 나니까 말에도 그 시간이 의미가 없어지니까 또 이제 함께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상대방의 말은 듣지 않고 계속 자기 말만 해요. 이분들의 대화 내용에 좀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자기 자랑 혹은 자식 자랑 아니면 상대방에 대한 훈계 계속 자기 말만 하는 거죠. 안 좋은 건 다 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 만나고 싶겠어요? 피곤하죠. 피곤하죠. 그래서 이렇게 5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나 3번째인데 나 5번째인데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바꿔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또 습이라는 것이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운을 좋게 하는 대화법을 갈 수 있냐면 상대방이 말을 잘 이렇게 할 수 있게 흥이 나게 할 수 있는 질문을 잘 던지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리액션을 계속 해주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김 작가님한테 김 작가님 어떻게 하면 유튜브가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 김 작가님이 또 말씀해 주시겠잖아요. 그렇죠. 그렇구나. 저도 그런 거 한번 진짜 꼭 해봐야겠어요. 너무 감사해요. 적절한 질문과 리액션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나를 또 보고 싶고 그러다 보면 나는 운이 좋아지는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사람들한테 대화할 때 지금 고민이 되는 게 이제 뭔가 여러 명 만나잖아요. 이제 방송 찍고 있는 것도 아닌데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대화가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비중이 있고 없고가. 그러면 이게 지능병인지 대화가 없는 사람한테 꼭 전 질문을 던져요. 그건 좋은 거죠. 그리고 여기 없으면 저기 없으면 또 던져. 근데 왜냐면 이제 뭔가
대화 비중이 너무 없으니까 재미없다고 느낄 테니까 네. 너무 의도적으로 좀 당기는 건가 싶기도 하고 가끔씩은. 아니죠. 이제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을 때 나한테 근데 이제 황당한 질문이 아니고 그쵸. 예, 황당한 질문이 아니고 그래서 질문을 보면 그 사람의 내공을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뭐 김 작가님이야 제가 볼 때는 뭐 그 분야의 거의 전문가시니까 네. 질문을 정말 그 사람이 말할 수 있는 질문을 정확하게 딱 던져주고 그거에 대한 리액션은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인간관계에 있어서 정말 좋은 팁인 것 같아요. 네. 그럼 말씀하신 게 하이톤, 뭐 비속어, 그 다음에 웅얼웅얼, 네. 그 다음에 자기 자랑, 뭐 질질 끄면서 말하는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이걸 보면서 남들이 이런 모습 보였을 때 내가 얼마나 싫은지를 느낀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렇죠. 저도 남자들 대부분이 특히 저도 이제 술 좋아하니까 남자들 특히 술 좋아하고 아니 앞에 좀 여성분이 있고 하면 허세, 그렇죠. 자기 자랑 예. 다들 조금씩 그런 추억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다른 남자분인데 자랑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 모습이 저렇게 비춰질 수 있겠구나. 나는 앞으로 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반면교사죠. 반면교사가 왜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전부 다 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목소리나 행동을 통해서. 근데 그렇게 보면 자기 자랑을 막 많이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보면 자격지심이 좀 있어요. 그다음에 좀 허세가 있거나 내가 진짜 대단한 사람 같으면 굳이 자기 자랑을 할 필요가 없죠. 남들이 다 아는데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아는데 뭐 삼성 회장이 부회장이 돈 자랑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네, 그래서 자기 자랑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스스로 자격지심이나 좀 허세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 대화에서 남녀가 만나는 소개팅, 미팅, 연애도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런 말을 하는 순간 뭐 이런 것들은 정말 점수를 깎아먹는 내 운을 떨어내는 거다 하는 게 있다면 남자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남자는 이거는 이제 또 좀 다른 영역이긴 한데 그냥 제가 또 연애 상담도 많이 하다 보면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남자로서 내가 더 많이 알고 그다음에 똑똑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가 잘못했어. 내가 판사야. 이런 부분은 뭐가 좋고 이런 부분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지적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자분한테. 뭐 특히 이제 어떤 여자분의 패션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지적을 또 하시는 요즘에는 또 남자분들이 워낙 패션에 관심 많으니까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어쨌든 남자는 지적. 그럼 여성분은요? 남자한테. 여성분은요? 여성분은 이제 비교를 하는 경우가 있죠. 네. 여기에 있는 이 남자는 이제 자존감이나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남자는 자존심으로 먹고 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너무 최고고, 그 다음에 너무 멋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당신보다 이 사람이 더 잘났고, 이런 잘났고, 이걸 이제 그러니까 여성분은 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남자를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이런 인맥이 있어. 난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의도도 있겠지만, 그럼 이제 남자는 거기서 이제 자존감이 떨어지고, 별로 이렇게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죠. 네. 여성분들은 남자분들 할 때 딱 요거 하나만 하면 저는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네. 칭찬. 그렇죠. 진짜. 남자는 자기 여자친구나 호감 있는 이성한테 칭찬 받으면 아주 그냥 하늘로 날아가는 그렇죠. 존재. 고래도 춤춘다고 남자는 칭찬에 춤을 춥니다. 그것만 해줘도 충분하다. 진짜 최고야. 진짜 최고예요. 어떻게 그래요? 와, 진짜 대단하세요. 이렇게만 해도. 네. 거의 뭐 이제 여자친구한테 더 바랄 게 없다. 네. 자, 그럼 이제 운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운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희가 또 예전에 둘 다 이제 운에 관련된 또 책도 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제 개인적인 그냥 생각인데 운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치고 크게 성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큰 성공은 운 없이는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점이라는 이 컨텐츠가 많이 이제 대중적인 그 장르로 자리를 잡아서 많은 분들이 뭐 재미로든 아니면 뭐 궁금해서 보시지만 옛날에는 점을 보는 계층이 두 개의 계층이 있었다 그래요. 상류층과 하류층. 상류층은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이 내 노력뿐만이 아니라 운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운에 대해서 궁금하고 알고자 했고, 이제 하류층은 절박하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행운이라는 희망의 끈을 좀 잡아볼까라는 생각에 운을 봤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은 있고 운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운이라는 것을 아직 경험해보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저자님 그럼 이제 운 공부한 지 이제 몇 년 정도 되셨죠?
저는 한 17년 이렇게 됐습니다. 17년 그리고 상담도 한 15,000명 이상 예. 하셨잖아요. 자, 운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알게 된 혹시 운의 비밀 뭐 이런 거 있을까요? 남들보다 운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네. 고민하셨으니까. 그 그리스 철학자 세네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운명에 저항하면 끌고 가고 순응하면 업어간다. 저는 운이라는 것은 교만한 자한테는 절대 미소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운 앞에서는 겸손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운을 잡기 위해서 최선은 다해야겠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운이 언제나 나에게 미소를 짓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굉장히 난폭하게 나한테 대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운이라는 것은 불운도 있고 행운이 있는데 그때 모두 다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운이 안 좋은 시기에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더라고요. 그리고 운이 좋을 때는 내가 조금 무리를 해서 베팅을 해야만 그 순간에 점프업을 하고 발전을 할 수 있더라고요. 한 이 정도가 제가 생각한 운의 비밀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운의 비밀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부를 계속 오래 하셨지만 네. 해결되지 않은 가장 큰 고민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는 내가 도저히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더라. 요즘에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고민은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반드시 행복한 건 아니더라고요. 운 좋은 사람은 얼마나 운이 좋냐면, 제가 아는 어떤 형님이 그 한 오래전에 한 거의 7, 8년 전에 미국 주식을 막 급하게 사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500만 원어치를 산다고 하는데 이제 뭐 급하게 사느라 5천만 원어치를 산 거예요. 뭐 영을 하나 더 잘못 눌러가지고. 근데 그 주식이 테슬라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운 좋은 사람은 실수를 해도 뭘 해도 된다. 뭘 해도 돼요. 네. 그런데 이분들이 반드시 행복한 건 또 아니고, 또 운이 안 좋은 분들은 보면 이 사람이 하는 선택에 반대만 하면 무조건 잘 될 것 같아요. 꼭 안 좋은 것만 기가 막히게 선택을 해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은 궁핍해지고 초라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또 내가 생각할 때는 정말 안 됐다라는데 그 사람의 표정은 너무 평온해요. 그리고 오히려 밝아요. 운의 좋음이 행복과 상관관계는 있으나 정비례는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운이라는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가가 행복을 결정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지금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운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좀 고민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행복의 기준 같은 거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요즘에 제가 이제 지금까지 고민한 것의 결과는,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이 행복보다는 불행하다는 얘기, 우울하다는 얘기를 더 많이 하시잖아요. 그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비교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나의 인생이 있고 나만의 길이 있거든요. 뭐 어떤 사람은 아주 고급스러운 화병에서 난에서 꽃이 피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저기 시멘트 사이에서 진짜 들풀에 같은 꽃이 피는, 어쨌든 같은 꽃이에요. 저는 남들과 비교할 필요 없고 내 인생이 있는 거기 때문에 비교는 무조건 불행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요즘에는 감사와 배려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참 감사한 거거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아프지 않고, 저는 이제 아픈 분들, 정말 힘든 분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내가 지금 아프지 않고 어쨌든 삼시세끼 먹고 진짜 편히 자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한 거고, 그리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 것도 감사한 거면 내가 그 사람한테 배려할 수 있는데,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비교하지 않고 감사와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면 운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교하지 말고 감사와 배려. 네. 저자님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비슷한 이제 같은 공부를 하신 역술인, 뭐 무속인분들 많이 만나실 텐데, 2023년 혹시 재테크, 주식, 부동산 뭐 어떨 것이다 정도, 좋을 것이다, 나쁠 것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좀 보시나요? 공통적으로 지금 하는 말씀을 제가 전달해 드리면, 2023년은 매우 힘들 것이다. 거의 뭐 IMF 못지 않을 것인데 9월까지는 관망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십니다. 네, 대부분 9월까지는 너무 많은 큰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이때 뭔가 무리하게 처분을 하거나 사거나 하면 좀 어려움이 있을 거기 때문에 관망을 하는 것이 좋고,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올해 뭔가 할 거면 이제 4분기 때부터. 예. 토끼띠 해잖아요. 네네. 네, 2023년이. 그 토끼가 어떠냐면 끼죠. 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네. 그걸 따라서 정말 왔다 갔다 굉장히 많은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해요. 자, 토끼띠 해 2023년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좀 운 좋아지기 위해서 네.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3년에는 네.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너무 내가 이렇게 멀리 생각하고 내일을 생각하고 하면 너무 머리 아플 거예요. 저는 그냥 23년에는 지금 이 순간 오늘 행복하면 땡입니다. 매일매일 그냥 난 오늘 행복하게 살아야지, 오늘 행복하게 살아야지만 집중하시면 365일 23년 전체 다 행복하게 사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 오늘만이 정말 오늘 하루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도 있고 네. 또 그 후에 내년도 있을 텐데. 우리가 내일은 어떻게 될지 이제 모르잖아요. 네. 오늘만 행복하면 땡 하면 네. 내일이 되면 내일 또 오늘인 거예요. 아. 그것도 내일이 되면 오늘이 되니까 오늘만 행복하면 땡. 네. 그냥 그렇게 지금 내가 이 처해진 상황과 시간에 네. 충실하면서 이렇게 사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작년에 제가 들었던 가장 인상 깊었던 말 중에 정말 좀 깨달음을 얻으신 분에게 들었던 말인데, 우리는 시간을 쓰다가는 존재일 뿐이야 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시간을 쓰다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하면 내가 운에 좋고 나쁨 떠나서 그냥 행복하게 보낼까를 생각하시면서 23년을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2022년에 힘드신 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올해 2023년에는 오늘만 행복을 네.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만 행복을 외쳐주신 오늘 만남의 손님은 타로마스터 정혜도 저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